호박이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3월 12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강하게 노래될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복병 마필들도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인기마 불안하고 복병마를 강하게 읽어줘야 될 상황이면 당연히 고배당 승부가 되는 거죠.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배당이 나아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도 배팅의 강력 조절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9경주, 10경주, 11경주. 자, 후반부 3개의 경주가 배당이 삼삼합니다. 후반부 3개 경주는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려 주셔야 되겠고요. 8경주가요. 또 8경주가 은근히 혼전이에요. 은근히 혼전인데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는데 역시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8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승부 경주는 9경주, 10경주, 11경주. 자, 후반부 레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결정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4번마 비카뮤직, 7번마 재롱이, 8번마 배농이, 또 안쪽에 1번마 와와 여장부,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런데 인기 마필들 중에서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마필은 없어요. 1번마 와와 여장부가 이게 12월 23일 경주를 보니까 약간 좀 외곽으로 삐지는 외삭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8번 게이트에서 강민이 세게 보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1번 게이트를 잘 뽑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놓고 살 만한 그런 보여준 액면은 없어요. 4번마 비카뮤직이 직전에 15주 출전 공백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주행심사 때, 그러니까 9월 2일 날 주행심사 때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그냥 뭐 무기력하게 깨구락질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는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전개, 4위권 외곽을 돌면서 최대한 모래를 안 맞고 2착을 버텨냈어요. 하지만 경주 내용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3착을 했던 마필이 뭐죠? 그 로드킹이죠? 로드킹이라는 마필이 늪발을 하고 끝걸음을 남겼죠. 로드킹이 조금만 잘 땄으면은 무조건 잡히는 탄력이었어요. 비카뮤직은 끝걸음에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마 비카뮤직이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 선행을 편안하게 가고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가능하죠. 하지만 6번마 리드업이라는 마필이 또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마필들 때문에 4번마 비카뮤직도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 인정 못해요. 7번마 재롱이는 직전 경주에 좀 늦추입으로 걸음을 남기긴 했는데 발주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경주거리가 늘어야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8번마 배농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내용이 좋았어요. 내쪽으로 좀 살짝 기대긴 했습니다만 근데 데뷔전에서 뛰는 내용을 보니까 뭐 특별히 전개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전혀 나오진 않아요. 뭐 문세영이라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아무래도 박상호보다는 문생이가 낫죠. 하지만 이거 인기 1위로 깜빡이로 팔리는 이런 상황은 도무지 뭐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번 1경주는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복병마가 2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외곽에 있는 9번마 늘푸른 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11월 18일 경주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고 마지막 끝걸음에 여력까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12월 11일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갔죠. 직전 경주도 2번 게이트였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뒤로 확 쳐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 압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주행심사 때 여유를 보였던 것은 모래를 안 맞는 선행 전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여유를 보였는데 실전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확 쳐져 버려요. 특히 직전 경주 보니까 안쪽에서 그냥 붙는 듯 하다가 그냥 확 그냥 깡바닥까지 그냥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끝걸음이 살아있더라. 9번마 늘푸른 천하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이번 경기는 초반 선행을 노릴 마필이 6번마 리드업, 4번마 비카뮤직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 선입으로 붙여갈 마필이 9번마 늘푸른 천하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늘푸른 천하는 이제부터는 노려됩니다. 안쪽보다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 고배당 관심 마필 9번마 늘푸른 천하, 9번 늘푸른 천하를 주목해야 되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골드 화이트, 3번마 낭만스타, 8번마 신돌격, 2번마 세라짱, 4번마 새로운 군항,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외곽에 있는 10번마 골드 화이트가 데뷔전부터 자력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경주 내용은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다만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그야말로 최적의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또 월등하게 빠른 순발력도 아니죠. 오늘은 앞장에 못 갑니다. 8번마 신돌격이라는 마필이 무지막지하게 빠른 스피드예요. 8번마 신돌격, 8번마 신돌격은 여기서 웬만하면은 그냥 선행 갑니다. 총알 발조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2월 24일 날 주행심사를 치르고 이번 주에 출전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실 합격이 보류가 됐던 그런 경주였거든요. 합격 유보가 됐던 그런 경주인데 출전을 했어요. 8번마 신돌격은 여기서는 대가리예요. 여기서는 그냥 데뷔전부터 요건 무조건 놓고 사야 되는 말이 맞습니다. 기본 싹수도 좋고 혈통적인 잠재 능력도 충분하고 여기서는 그냥 단독 선행이에요. 8번마 신돌격, 8번마 신돌격을 놓고 공략하는데, 외곽 게이트로 밀린 10번마 골드 화이트는 인기마로 팔려도 여기선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당일 깜빡이로 팔릴 거예요. 10번 골드 화이트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 오히려 안쪽에 있는 3번마 낭만스타, 자, 낭만스타를 주목합니다. 물론 주행심사 때 모래를 안 맞고 통과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비교적으로 전개 상황이 좀 유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오늘도 역시 모래를 안 맞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어요. 바로 안쪽 게이트에서 서둘러서 외선을 붙일 수가 있는, 어차피 선행은 8번마 신돌격이 나가고요. 밀다가 바로 외곽에 딱 선이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낭만스타이기 때문에 요건 노리셔야 돼요. 5번마 과천투혼이라는 마필이 1월 13일 날 주행심사에서 불합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끝걸음을 정말 많이 남겼거든요. 직전 경기도 발주대하시가 느려서 주어 패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상당히 좀 여유를 보였던 마필. 5번마 과천투혼은 발전 기대치가 있어요. 발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마 과천투혼, 3번마 낭만스타 이 두 마리를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는 이 두 마리를 주목을 해야 되겠고, 8번마 신돌격은 여기서는 웬만하면 안 빠지는 말로 봅니다. 아마 8번 신돌격이 머리로 팔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8번 신돌격을 놓고 3번 5번 주력 막건,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골드 화이트는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공략하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 인기 많은 1번마 플라잉 스톰,
3번마 삼정 매그넘, 10번마 모닝베베, 4번마 단비, 2번마 여이킹도 팔릴 거고요. 그 다음에 6번마 우나카비오, 7번마 파티타임,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는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상황인데, 일단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 게이트를 정말 잘 뽑았어요. 그리고 또 당일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원래 이게 51조 마방에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51조 있을 때부터 답보 변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죠.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에 1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는데, 사실 작년 12월 달에도 강민이 요거를 1200에서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 날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인기 순위 8위였을 때도 강민이 요걸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요. 하필이면 그날 뭐 인기 마필인 그 자이언트 특급을 하나 또 빼는 바람에 참 그렇게 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쌍승식 배당이 상당히 좋았던 그걸 좀 놓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1번마 플라잉 스톰은 최근 경기에서도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3번마 삼정 매그넘이라는 마필이 이게 1월 14일 경기를 보면은 스타트가 빠르진 않았는데 대하시로 그냥 결국 선행을 몰아놨었죠. 근데 이 마필은 원래 그 선행만은 아닙니다. 순발력이 있긴 합니다만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고 오히려 쫓아가는 전개가 12월 17일 날 쫓아가면서도 거의 뭐 2착을 들어갈 뻔했던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11월 19일 날도 스타트 그때 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입상을 했던 내용. 그래서 전개는 3번마 삼정 매그넘이 선의권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4번마 단비는 참 최근 경주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사실 계속 실전 막건을 째려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감량 조건은 좋습니다. 감량 조건은 좋아요. 3착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감량 조건에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봐줘야 되고, 외곽의 10번마 모닝베베는 원래는 이게 선행마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좀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하면서 취입으로 타고 있어요. 11월 19일 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고, 직전 경주 취입으로 외곽 선입 전개 후에 마지막 뚝심을 더 살려내는 경주 내용이 어부지리가 아니었어요. 다만 오늘은 부담쟁이 지금 3.5kg 늘어난 부분이 좀 변수가 되겠네요. 7번마 파티타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1월 21일 경주에서 은하철마라는 강축이 서 있을 때, 은하철마는 능력마죠. 지난주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했던 말이 은하철마 아닙니까? 그 은하철마를 강축으로 놓고 파티타임, 또 머니캠프, 수완스타 딱 3방만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수완스타가 취소가 되면서 2방으로 수완스타가 발주돼야 되면서 2방으로 압축이 됐죠. 그래서 127.5배를 승부 막건으로 추천 경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는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시종 외곽에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착차가 크지 않았어요. 7번마 파티타임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그동안 계속 걸음을 아껴둔 까쿠십니다. 사실 갔을 때보다 안 갔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동안 복귀를 보면요. 그래서 7번 파티타임은 여기서 다시 한번 노립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잡고 가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이 3번마 삼정 매그넘, 7번마 파티타임, 이 둘 중에 한 마리를 노립니다. 최대한 좀 현장 변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3번 삼정 매그넘과 7번마 파티타임 둘 중에 한 마리를 현장 충마로 공략한다 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모학은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번 경주가 또 터지면 제목 없이 터질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는 고배당이 되는 경주거든요. 지금 이번 경주 팔린 인기 마필들이 다들 좀 믿음이 안 와요. 안쪽에 2번마 세븐드럭키, 3번마 컴플리트 위너, 또 외곽에 11번마 현무,
이 세 마리가 배당판에 인기말을 팔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9번마 대성영웅, 10번마 파이어볼, 또 8번마 온리고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는데요. 일단 2번마 세븐드럭키가 직전 순군전에 상대들이 강했다고는 치지만은 정말 열심히 탄 거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가고 그렇게 끝걸음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오늘은 선행 이게 갈 수 있나요? 감히 볼 때 이 4번은 네이티브 톰이 대하시가 좋고, 또 3번은 컴플리트 위너라는 마필도 되든 선행을 갈 텐데, 여기서. 그래서 2번, 3번, 4번 이 안쪽에 있는 이 선행마들의 경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 또 7번마 최고의 찬사라는 마필도 모래악벽이 있어요. 이것도 선행을 가야 되는 거고, 또 외곽에 11번은 현무도 최근에 쫓아가는 전개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장을 가야 더 뛰는 말이고요. 이런 경주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전개 상황도 조심스럽고, 안쪽에 2번, 3번 이거 다 못 믿는 말이죠. 3번은 컴플리트 위너도 직전 경주 정말 쥐어짜고 이빠이 쥐어짜고 3차까지 버텼던 것이 그게 전부라고 판단이 되죠. 직전에 인기말을 팔렸어도 사실 강민이 세게 읽어주질 않았거든요. 자, 외곽에 있는 11번만 현무가 역시 직전에 얼레벌이 인기말을 팔렸을 때 강민이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5일 날 경주 내용은 굉장히 좋았어요. 선행을 양보하고 쫓아가면서 한 발을 더 쓰는 경주 내용은 좋았는데 직전 경주 외곽을 선두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니까 또 이게 또 무기력하게 끝걸음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좋지가 못했거든요.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 2번, 3번, 11번 인기말 이 세 마리 다 불어줄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결국 이번 4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안쪽에 1번만 송암 강자가 내축을 기대는 악벽이 있는데 1번 게이트는 정말 잘 뽑은 거예요. 1번 송암 강자는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봐야 되겠고 4번만 네이티브 톰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지 않고 붙들고 내주고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걸음을 더 살려내는데 상대들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300m에 대한 적응력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4번 네이티브 톰도 배티권으로 가져가시고 8번 온리고는 직전 경주 대가리 놓고 12.9배를 적중하긴 했는데 상대들이 너무 좀 약했던 그런 내용이고 근데 온리고라는 마필도 이게 그동안 잘 못됐던 이유가 이게 외곽으로 내가 안쪽으로 좀 기대는 그 악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단 말 아닙니까? 근데 직전 뛰는 내용을 보니까 사행 악벽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9번마 대성영웅은 직전 경주에서 42배짜리를 또 딱 3마리 대성영웅, 스카이빅, 또 백산챔프 딱 3마리를 삼복조로 42배를 적중했던 마필인데 순군전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가 지금 9번 게이트면은 조건 자체는 뭐 직전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 그런 조건이다. 요건 좀 현재까지 고민하겠고요. 여기서 강하게 노려야 마필은 10번마 파이어볼입니다. 10번마 파이어볼. 자, 오늘은 뭐 편성상 이거는 강민은 강하게 노립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은데 10번마 파이어볼은 12월 18일 경기에서 9.6배 딱 2방 압축 막권 찍어 먹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의 능력은 이 1월 7일 경주에서 그때 서울퀸이 인기 순위 11위였죠. 서울퀸이 인기 순위 11위짜리가 대가리 치고 인기 1위랑 붙어 들어오면서 쌍승식이 480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4착을 했던 이 파이어볼이 2착을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실 외곽에서 마지막 그 조금만 길었으면은 그냥 2차까지 들어가면서 인기 순위 11위, 12위가 들어오면서 그때 제 기억에 쌍승식이 1400배인가 그랬습니다. 1400배. 1400배가 들어올 뻔했던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주 노렸는데 직전 경주도 3차까지 왔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전혀 나쁘진 않았거든요. 1200m 경주 거리를 무난하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파이어볼이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는 좀 밋밋한 걸음을 보이다가 작년 8월 달에 거세를 했죠. 거세를 하고 공백기를 갖고 온 이후에 계속 실전을 거듭하면서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더 뛰는 말입니다. 이거는 10번만 파이어볼 10번 파이어볼 1300 경주 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선두권에서
묻어가다 한 발 더 씁니다. 2번, 3번, 4번, 7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은 일단은 나설 거예요. 하지만 경합성 전개를 풀어갈 수 있고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외선에서 10번마 파이어볼이 묻어가는 전개를 한 발 더 쓴다. 10번마 파이어볼을 놓고 갑니다. 10번 파이어볼. 10번마 파이어볼을 놓고 후차권에서도 좀 일단 배당으로 엮을 마필이 1번마 송환강자와 4번마 네이티브본 기본 막건으로 가자. 10 넣고 1번, 4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자. 여기 일단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현장감을 좀 살릴 마필이 지금 가고 안 가고가 있을 마필이 한 2마리 보이거든요. 제가 좀 현장까지 지금 복병들을 계속 째려보는 복병인데 계속 안 가고 있는 복병이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제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0번마 파이어볼을 이번 경기는 좀 고배당의 충마로는 10번마 파이어볼을 놓자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5번마 큰자유, 11번 CT7, 9번마 온리블루, 또 안쪽에 1번마 이시대 영광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아 팔립니다. 다들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이 5번마 큰자유는 직전 경주 4.6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는데 맛있게 찍어 먹었습니다. 일단 선의권의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고 외곽의 11번 K7이라는 마필도 직전 데뷔전에서 현장 승부지가 그야말로 막강했거든요. 대가리로 놓고 그때 주력 승부 막건, 그때 당대 알파죠. 당대 알파의 주력 승부 막건을 29배를 압축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자신있게 의지를 밝혔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30배 가까이 되는 배당을 찍어 먹었는데 오늘은 승군전이고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외곽에서 선행을 가는 그림은 일단 어렵다고 보죠. 지금 5번마 큰자유도 빠르고 7번마 미스트 캔버라도 빠르고 특히 7번 미스트 캔버라가 최근에는 뭐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스피드는 여기서는 뭐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일단 승군전의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발빠른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안쪽에 뭐 2번마 위닝골도 빠르고요. 그 외에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많네요. 또 미스 캔버라 빠르고 온리블루도 빠르고 또 희망 퍼레이드, 최강 포레스트. 자칫 이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강민 정말 아쉽게 깨졌던 마필이 이 8번마 영광의 폴이거든요. 참 직전 경주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직전 경주는 인기 2위로 팔렸던 그 담양태양을 강민이 그냥 꺾었죠. 꺾고 반지의 장미의 영광의 폴이를 한방 주력으로 때렸는데 이게 1-3착이 되더라고요. 뭐 결정타가 좀 될 듯 할 듯 하면서 결정타가 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의 폴이도 선행마 많은 편성에서는 놓고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6번마 새벽스타라는 마필도 휴양 공백 이후에 최근 경주에서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번마 새벽스타 이것도 놓고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좋다. 그래서 8번 영광의 폴이 6번 새벽스타, 뭐 7번만 CT7을 인정하고 가더라도 11 놓고 8, 6 막건도 배당은 뭐 상당히 재미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8번만 영광의 폴이 요것도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8번 영광의 폴이는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요거는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뭐 워낙 동편성이네요. 워낙 동편성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인기맛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4번마 브로드웨이 신, 6번마 스카이벨벳이 깜빡이로 팔릴 거고 그 다음 순으로 10번마 천리, 또 1번마 스타락, 2번 실볼프, 9번 와이키키. 사실 능력 사이즈로 보면 와이키키가 여기서 제일 센 말이죠. 이게 2세 마필 때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에서 취입을 날라오면서 대가리 친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마 와이키키는 상당히 데뷔 초에 기대치가 컸는데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너무나. 정상 컨디션은 분명 아니죠. 하지만 오늘은 편성을 상당히 약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만 승부를 하면 9번마 와이키키는 여기선 뭐 대가리감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고, 4번마 브로드웨이신이 센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한계치를 어느 정도 뛰면 한계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지구력이 넉넉하지 못한 선행을 편안하게 가야 겨우 버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오늘 또 선행이에요. 4번마 브로드웨이신을 제끼고 나갈 맛 필요 없죠. 안쪽에 2번마 실버 시티 울프가 기본 스피드가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경주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쫓아가는 전개 계속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번마 시티 울프도 선행이 안 되고, 외곽에 있는 11번 진격의 왕도 외곽에서 선행을 갖다 비빌 이유가 없고, 결국 4번마 브로드웨이신이 여기선 선행을 갑니다. 그래서 4번 브로드웨이신 선행하면 이거는 뭐 1300까지는 버틸 수 있죠. 6번마 스카이벨벳이 직전 경주 목차로 깨졌는데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브로드웨이신보다는 스카이벨벳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 스카이벨벳이라는 마필은 또 발주 대하시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얼만큼 서두르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10번마 천리가 막판 뚝심은 좋은데 1700에서 12월 25일과 12월 4일날 1700에서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경주거리가 줄어드니까 좀 늪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0번마 천리도 사실 뭐 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리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시트울프는 어차피 뭐 짧은 말이고. 그래서 4번, 6번, 9번, 10번인데 9번 와이키키가 조금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노림수는 9번만 와이키키인데 현장에서 또 가고 안 가고를 봐야죠. 얘네 집은.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배당을 배팅하자니 손이 안 가고, 또 그렇다고 고배당을 좀 복평마를 노리고 가자니 뭐 딱히 보이는 맛필도 없고, 이번 오경주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3월 12일 일요일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네요. 오늘 이 부산 중계 경주가 다 혼전이에요. 1경주도 혼전이고 1경주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고 2경주도 역시 혼전이고 3경주도 혼전이죠. 3경주 혼전이고 3경주도 뭐 터지면 뭐 크게 터질 수 있는 경주고, 또 4경주도 혼전이네요. 4경주 혼전. 5경주도 혼전이고. 마지막 6경주 빼고는 오늘 중계 경주가 다들 지금 혼전이네요. 그래서 오늘 중계 경주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짭짤한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인기 많은 5번마 세기강자, 6번마 제도약의 반석, 7번마 초등스카이, 그 다음 순으로 8번 드림질주, 10번 아데레이스,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는 1번 킹사이먼이 뭐 원래 배당판 바람을 불 거고요. 그런데 5번마 세기강자는 제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스타트가 늦었습니다만은 자력으로 입상을 차지한 거예요. 최근 지금 3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1300m 늘어난 경주거리, 첫 거리에 대한 검증은 필요해요. 6번마 제도약의 반석은 직전 순군전에 그냥 졸전을 펼쳤는데 이게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옆에 7번 초등스카이도 빠르고 9번마 시크릿 마린이 스피드는 가장 빠르다고 봐야죠. 뭐 아데레이스도 빠르고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갈 수 있어요. 안쪽에 1번마 킹사이먼이 순군전에 지금 부담장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안쪽 게이트가 일단 좋네요.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순군전이라도 1번마 킹사이먼은 또 보자는 거죠. 여기 8번마 드림질주를 강민은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조창욱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이게 배당판이 바람을 상당히 많이 불었거든요. 1600에서. 강민도 이게 16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뭐 안 된 건지 안 간 건지 뭐 사실 좀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조창욱이 기승을 했고 1300이다. 이거는 좀 냄새가 납니다. 자, 8번마 드림질주는 제가 직전 경주도 노렸던 부분이 좀 있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는데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잘 풀릴 마필이 8번 드림질주라고 판단돼요. 자, 8번 드림질주를 좀 세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안쪽에 2번마 코리아킹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도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렸던 1600이라서 터지면은 코리아킹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착차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선두권이 뭉개지면 2번마 코리아킹, 제가 직전 경주 고배당으로 노렸던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건 노립니다. 2번마 코리아킹. 자, 이번 이 경주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고배당 관심 마필은 2번마 코리아킹, 그리고 8번마 드림질주도 인기도에서 한 4위권, 5위권 팔릴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 가치 있는 복병으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11번마 미스터 챔피언, 1번마 컴백 플로리다, 2번마 미러클 투유, 7번마 지상비행, 그 다음 순으로 10번마 마리,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려요. 외곽에는 11번마 미스터 챔피언이 문시영 기수로 안제이 교체가 됐는데 여기서는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해야죠. 직전 경주 3착으로 승군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능력 사이즈가 한 수 위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작년 12월 24일 2세 육성 심사 합격마 특별 경주에서도 그 빠른 페이스에서도 선행을 나서고 2차권에 거의 착차 없이 버틸 뻔했던 내용인데 직전 경주는 뭐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간 거죠. 결국 이 인경 기수가 면허 정지를 먹었는데요. 사실 강민은 그런 장면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절대로 가서 안 되는 무슨 사연이 있었나 봐요. 말 타는 걸 보면요. 스타트부터 그냥 선행을 안 가려고 아주 쌩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말이 좋다 보니까 그냥 선행을 끌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에서도 뒤에 마필들이 언제 오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착으로 3착을 왔는데 이거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한 15년 뭐 20년 전에는 이런 그림이 참 많았거든요. 요 사이는 이런 그림이 없어요. 옛날에 뭡니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다함께 같은 거 연승식 1.0배를 단승식 1.2배인가 연승식 1.0배를 부러뜨린 그 다함께 있잖아요. 52조 예전에 박원선 쪽에서 내망 그 김영수 기수가 결승선 전방에서 그냥 들어갈 것 같으니까 고삐를 확 고개가 이렇게 팍 뒤틀리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뭐 그런 거 빼고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티나게 빼먹었던 경우가 사실 최근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의 뭐 한 15년 전 20년 전 수준의 말몰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더 이상 뭐 거기서 토를 달고 싶지 않아요. 지금 뭐 다른 방송에서도 욕을 많이 할 테니까 어쨌거나 11번마 미스터 챔피언은 직전 경주 노골적으로 안 간 겁니다. 이거는 오늘 문시영 기수의 4.5km 감량 조건 뭐 그냥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가야죠. 여기선 그냥 선행이에요. 미스터 챔피언보다 더 빠르게 선행을 나설 마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또 경주 거리가 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300 적정 거리잖아요. 이건 그냥 한 바퀴 잡아 돈다고 봐야죠. 11번 미스터 챔피언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 자 문제는 1번마 컴백 플로리다는 강민은 이거는 못 믿겠어요. 이거는 일단 1300 12월 10일 경주에서 1300을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편성이 정말 약했고 마지막에는 거의 뭐 내축으로 기대는 걸 그거를 막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 적성도 넉넉하지 못하고요. 또 작년 여름에 이게 또 실격을 당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거리 적성이 일단 짧습니다. 그래서 요거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이 안 된다. 2번마 미러클 투유는 모래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서 선행 출하이가 되겠고 근데 11번 미스터 챔피언보다도 더 빠르게 선행을 나서는 그림은 없죠.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고 쫓아가야 되는 그림. 그 그림이 또 깔끔하진 못합니다. 일단 4번마 옥녀봉이 원래는 선행이 빠른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 이게 전력의 변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이건 조만간에 좀 고배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바마 딕시 스마일은 이게 재밌네요. 이게 지금 1300이 적정거리인데 직전에도 사실 거의 뭐 착착 없이 뭉쳐 들어오는 걸음이었거든요. 3차권에서는 우르르 뭉쳐 들어왔잖아요. 보라젠, 뭐 승리 엔젤, 뭐 딕시 스마일 이런 것들이 우르르 뭉쳐 들어왔는데 인기 순위 11이었어요. 안 가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으로 노려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오버마 딕시 스마일. 여기서 한방막권을 좀 노려야 되는데 10번마 마리는 아무래도 승군전이고 7번마 지상비행이 7번 지상비행이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강민이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에요. 작년 11월 5일날 인기 8이었을 때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노렸었고 또 작년 9월달에 이게 14마리가 떴을 때 14마리가 떴을 때 인기 순위 14위였어요. 그때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거의 착차 없이 4위인가 왔어요. 근데 거의 착차 없이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뒤로 강민이 계속해서 직전 경주도 좀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상대들이 강했어요. 착차는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는 뭐 이편성에서는 그냥 뭐 한 방으로 붙여갈 마필 딱 한 마리만 추천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주저없이 7번만 지상비행을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11번 7번은 일단 한방 막권이다. 11번 7번 한방이고 나머지 배당 막권으로서는 5번마 딕시 스마일 또 2번마 미라클 투유 이런 마필은 좀 전개 상황으로 재미가 있다. 뭐 미라클 투유도 일단 1번 컴백 플로리다를 세게 안 보니까요. 여기서는 11 넣고 7번 그리고 뭐 한두 마리 정도 더 받칠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월 12일 일요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오늘 중계 경주가 대체로 다 혼전인데 이번 3경주를 제가 좀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예요. 왜냐면 일단은 경주거리가 1400인데요. 선행마가 없어요. 특별하게 앞선을 빠르게 끌고 나갈 선행마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안쪽에 2번만 바람의 흔적이나 또 3번만 인류스타나 승전필사 뭐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 순발력은 좀 빠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단순한 선행마는 아니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들이니까 2번, 3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좀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6번마 승전필사가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릴 거고 그 다음에 3번마 인류스타, 7번마 데스타 또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던 마필이죠. 10번마 인디언킹 이런 것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여기서 강민이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일단은 안쪽에 2번마 바람의 흔적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는 1600m에서 무너졌죠. 근데 오늘은 14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 그리고 지금 6번, 3번 이런 것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가 지금 특별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팔린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대로 몰면은 2번마 바람의 흔적이 여기선 선행이거든요. 직전 경주도 좀 몰아서 가는 선행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1600에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줄어든 1400 경주거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2번마 바람의 흔적은 이게 데뷔 전부터 이게 아마 인기바로 팔리고 깨진 마필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갑니다. 2번만 바람의 흔적 강민이 요거 고배당으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고 지금 앞선이 빠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 좀 복병마 중에 가장 유리한 마필을 한 마리 좀 꼽아보면 4번마 CF스타가 좋아요. 4번 CF스타 직전 경기도 늦발하고도 3차까지 왔는데 이거는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특히 계속해서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 작년 11월 13일 경주에서도 이거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갔다가 3차게 머물렀던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날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4번 CF스타는 여기서는 좀 강하게 읽어줄 복병입니다. 아마 인기도에서는 한 6, 7위권 이렇게 6위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승전필사, 데스타, 임장킹 6위 정도 되겠네요. 태영이 신화 다음에 그러니까 한 6위 정도 되는 4번 CF스타는 여기서는 좀
고배당으로 배당 가치 있다. 그리고 안쪽에 2번마 바람의 흔적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기 마필 중에는 9번마 태양의 신화와 10번마 인디언킹이 최근 경주를 보면 그야말로 지어 짠 거거든요. 계속 지금 최근 두 번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고 있어요. 그 정도가 전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좀 배당이 엮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번마 인디언킹은 최근에 뛰었던 편성은 좀 강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선행마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는 그 전개 상황의 변수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레이스가 이번 3경주 부산 중계 3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경주 거리에 대한 변수를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700m라는 것이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예요. 당일 배당권의 인기 많은 1번마 나스카 프린스, 3번마 블랙포인트, 9번마 천왕별, 그리고 4번마 용두산, 외곽의 11번마 구통사,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 10번마 대승비법도 조금 팔릴 것 같고요. 1번마 나스카 프린스가 직전에 대승비법과 같이 떴을 때에 강민이 4.3배를 거의 뭐 한방석으로 찍어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 때리고 두 방인가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이에요. 1700 승군전 첫거리 도전이라도 53km의 감량 조건의 선행이다. 1번마 나스카 프린스보다 빠르게 선행을 갈 마필이 보이지 않죠. 기껏해봐야 뭐 9번마 천왕별 정도가 중속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마필은 아니죠. 그래서 1번마 나스카 프린스가 1700 첫거리라도 선행을 가는 나스카 프린스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전 경주도 워낙 기본 자질을 좀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고 마체가 좋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또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죠. 1억 3천만 원짜리 괜히 비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나스카 프린스는 인기마로 팔려도 다시 한번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3번은 블랙포인트와 천왕별이 직전에 1700에서 같이 떴는데 3번은 블랙포인트는 1700 첫거리 도전에서 나름 선전을 한 겁니다. 첫 거리였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걸음이었어요. 9번마 천왕별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도 실전 맞고도 노려서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6.1배 뭐 적중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1700이 적정거리라고 판단되고, 반면에 4번마 용도사는요, 이거는 뭐 직전 경주도 제가 아주 그냥 개껌 씹듯이 씹어 먹어버렸죠. 이거 능력 없어요. 별 능력 없어요. 이게 지금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는 레이스가 많았죠. 1월 8일 경주도 인기 1일 팔리고 깨지고, 또 예전에도 인기 1일 팔리고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번번이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 이미 27전을 뛰었습니다. 이런 거 인기마 인정 못합니다. 강민은요. 8번만 추레가 또 얼레벌레 팔릴 것 같으네. 요거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똥말입니다. 똥말. 제가 직전 경주도 책임지고 인기 순위 3위였는데 책임지고 삭제 처리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똥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죠. 이거는 별 능력이 없어요. 이게 데뷔전에선가 그때 스타리랑이 그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레가 이렇게 날라오는 그 이미지가 좋아서, 마지막 끝걸음이 사라진 이미지가 좋아서 그 뒤로 계속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조교 보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번에 최고다, 뭐 무조건 왔다,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너나 사라 그랬어요. 그냥 안 돼요. 이거 똥말이에요. 똥말. 뭐 11번 구통사는 직전에 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발전기 대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내측으로 좀 이렇게 좀 안팎으로 기대는 그런 악벽을 데뷔전에서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물론 안쪽을 파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대는 악벽은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 이 10번마 대승비법, 제가 이거 직전 경주 참 이것 때문에 땅을 쳤죠. 제가 직전 경주 질풍독주라는 마필, 질풍독주 인기 7이었죠. 인기 7이었던 질풍독주를 놓고 서울볼트의 주력 승부 막권을 때렸습니다. 그때가 93.7배입니다. 제가 배당도 안 까먹어요. 93.7배를 한 방으로 때렸어요. 근데
야, 이게 대승비법이 마지막에 나와서 잡더라고요. 거의 뭐 끝났다 싶었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걸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인기마로 1700에서 인기마로 팔린다면 이건 좀 조심스럽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만 나스카 프린스를 세게 봐줘야 되고 또 9번만 천왕별을 또 세게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번을 놓고 가느냐, 1번 나스카 프린스를 놓고 가느냐, 9번 천왕별을 놓고 가느냐, 이걸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당일 주로 상황을 봐서요. 선행마가 돈다면은 선행마가 계속 잡아 돌리는 주로다 싶으면 1번 나스카 프린스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선행마가 주춤주춤 한다면 9번 천왕별을 여기서는 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12일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일단 안쪽에 3번마 델마의 기적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직전 경주도 이게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을 때 강민이 조금 의심을 했거든요. 과연 1600m를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느냐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델마의 기적은 일단 안쪽 게이트에서 1600 거리 적응력도 무난하다. 요거는 뭐 인기마로 팔립니다. 인기마로 팔려도 꺾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4번마 프리케어는 직전에 12.8배를 대가리에 서놓고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고를 찍어 먹었는데 승군전이고 13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연투가 될까? 아마 지금 4번 프리케어가 깜빡이로 팔리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편안하게 선행을 하면 더 띄워줄 텐데 6번마 성산질주라는 마필이 또 대하시가 빠르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스위트 명운을 강민이 이번 경기에서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에 그 델마의 기적과 같이 떴을 때에 델마의 기적이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죠. 인기 1위로 같이 떴던 그 내용을 보면 스위트 명운도 코차코차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부담 중량이 지금 그러니까 3.3kg가 더 늘어났다는 거, 55kg로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는 게 변수이긴 한데, 안드레아로 또 기수가 교체가 됐잖아요. 도윤이보다는 그래도 용병 기수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11번 스위트 명호는 제가 요거는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이 뭐 뿌듯, 뭐 그 갈릴리오, 이런 계속해서 좀 터프 컨트리 계속 강한 상대들하고만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11번만 스위트명은 제가 여기서는 좀 고배당으로, 이제부터는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8번마 인디언 치프가 지금 감량 조건이 마이너스 5.5kg인데 이거는 지금 국산마 5군에서 점핑을 한 거죠. 점핑을 했습니다. 감량 조건을 노리고 점핑을 했어요. 직전에는 사실 56kg의 부담 중량은 좀 버거웠죠. 근데 오늘은 51kg의 홀가분한 부담 중량이다. 일부러 점핑을 한 이상 그냥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데는 강공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2번마 그레이트 킹이라는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5.5배를 때려 먹었는데, 근데 직전 경주와 그 전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지는 내용이 너무나 무기력해요.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리겠네요.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고. 어쨌거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는 3번마 델마의 기적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무시는 안 해요. 무시는 안 하지만 충마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11번 스위트 명운이나 감량 조건으로 점핑한 8번마 인디안 치프, 이런 마필들의 승부지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일단 배당은 짭짤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배팅 강도 올리는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승리사랑, 2번마 몬스터퀸, 9번마 태양의 전설, 또 6번마 스페셜 사인, 7번마 소박한 인생,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0번마 승리사랑이
문성기수 한장의 감량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1700m를 꾸준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겁니다. 11월 5일날 대가리 놓고 12.6배 추천 경주로 때렸고, 또 1월 14일 경주도 대가리 놓고 14.2배, 직전 경주도 강축으로 놓고 6.1배, 입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적중을 해왔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입상할 때마다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10번마 승리사랑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 마필은 17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불안하게 봐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마 승리사랑이 올 머리로 팔리기 때문에 여기선 승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6번마 스페셜사인 9번마 태양의 전설도 있는데 이 두 마필 절대 무시 못해요. 절대 승군전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2번마 몬스터킨이 직전에 1700에서 4차까지 왔지만은 착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곽에서 마지막에 날라오는 추임력이 날카로웠던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 몬스터킨이라는 마필은 데뷔 초에 이 500다마가 넘는 굉장히 큰 체구를 지녔던 마필이에요. 근데 몸이 좀 굼뜨니까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최근에 좀 반짝 빠릿해진 걸음이긴 해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그야말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진 액면이 그게 전부라고 봐요. 자, 지금 2번, 10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요거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마리 다 부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현장감을 살리면서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막건, 또 중고배당 막건까지로 전개 변수를 살피면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슬러쇼와이, 2번마 쇼트스톱, 8번마 초아, 12번마 가보스타, 이런 마필이 인기 많이 팔립니다. 이번 5경주는 일단 4번마 스틸더쇼와이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여기서 꺾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부담 중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안 되는 말도 아니죠. 뭐 선행 선집이 다 되는데 오늘은 또 선행 찬스까지 만난 거죠. 자, 4번마 스틸더쇼와이는 직전에 뛰었던 그 편성이 아이스마린 아닙니까? 아이스마린 능력 마필이죠. 지난주에 그 3세마 안말 대상경주 경남 일부배였죠. 거기서 대가리친 마필, 널널하게 대가리친 마필이 아이스마린입니다. 그 아이스마린과 목차의 착차를 갔다. 그리고 또 3착을 했던 마필이 유로파입니다. 4번마 스틸더쇼와이는 여기서는 뭐 웬만하면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문제는 후착권인데요. 지금 후착에서 팔리는 인기 마필들 2번마 쇼트스톱, 그리고 8번마 초아, 두 마리가 다 승군전이죠. 그리고 12번 가보스타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빌려 있습니다. 이런 마필 다 못 믿어요. 그나마 쇼트스톱이 안쪽 게이트에서 조금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공백기 이후에 직전에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긴 했는데 편성 강도가 사실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마필은 너무 발주 대하세가 느리다 보니까 선두권이 빠른 페이스는 졸전을 펼쳤던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도 이게 깜빡이로 팔 때 꺾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꺾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번만 쇼트스톱, 8번 초아, 12번 가모스타, 이거 뭐 인기 많아 팔리는데 다 세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8번만 초아가 감량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팔리는데 슈퍼 짱짱이를 이겼어요. 슈퍼 짱짱이는 그 다음 경주에서 인기 많아 팔리고 깨졌죠. 비참하게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8번 초아도 사실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 승군전 치르는 마필 안 보고요. 좀 덜 보고 싶고, 가보스타도 외곽이라 좀 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마 스틸더쇼와이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 자, 후착권에서 이 6번마 장군의 후예가 직전에 스틸더쇼와이와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유로파와 반마신의 착차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덜 팔리죠. 오늘은 최상연이라서 요거 노려야 됩니다. 직전 경주 제대로 승부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이 복기를 해보면 장군의 후예가 입상했을 때의 그
그림하고 전개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 장군의 후예가 물론 발주가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의지를 보였을 때는 중간에 서둘러서 무빙성 전개를 풀어가거든요. 직전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일부러 좀 늦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6번마 장군의 후예는 노려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최상인 기수가 19조 기수잖아요. 근데 유로파가 이게 19조 마필이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죠. 없지 않았습니다. 9번마 황금거탑. 9번 황금거탑은 직전 경주 강민이 좀 노렸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 노렸던 마필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갑니다. 사실 제가 직전 경주 이걸 충마로 가져갔다가 좀 망신을 당했는데 2차권에서는 거의 착착 없이 왔어요.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9번마 황금겁탑 노려야 되고 10번마 대보름달이라는 마필도 예전에 좀 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1400은 어렵다. 꺾었죠 직전에. 하지만 오늘은 1200 줄어든 경주거리 유리하다. 인기 마필들보다는 좀 복병 마필들에게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4번마 실더쇼아이를 충마로 놓고 가더라도 좀 어설픈 애들 2번 슈스톱이나 초아나 가부스타 이런 애들보다는 오히려 6번 장군의 후예, 9번 황금겁탑, 또 거리 줄어든 10번마 대보름달 뭐 이런 마필들은 조금 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2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공략하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1번마 천지스톰, 4번마 삼봉, 5번마 해마루, 자 이렇게 세 마리가 강하게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800이나 2000m 정도 됐다면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3마리 안에서 끝나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주 최대 변수는 경주 거리가 1200m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0에서는 1번마 천지스톰, 4번마 삼봉, 물론 센 말이죠. 5번마 해마루도 센 말은 맞습니다만 1200m 경주 거리에서 경쟁력이 월등하진 않습니다. 1200이기 때문에 자력 승부가 가능한 복병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포진된 편성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선두권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레이스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강민이 계속해서 고배당을 공략하는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죠. 특히 1200에서 최근에 재미를 봤던 마필이 9번마 올웨이즈 위너 아니겠습니까? 작년 11월 26일 경주에서 올웨이즈 위너를 대가리로 놓고 글로벌 퓨전에 160회짜리의 고배당을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고요. 또 직전 경주에서도 제가 이거를 좀 과감하게 세계율법의 대상 경주에서 대가리로 놓고 때렸어요.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후차권에서 이 베스트가이 딱 한 마리를 뺐습니다. 참 불안한 인기마 그냥 제껴놓고 가면서도 그냥 한 마리만 더 봤으면 되는데 한 구정만 더 가져갔으면 되는데 구멍수를 압축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게 좀 놓쳤던 그때 당시 3착을 했던 마필이 글로벌 퓨전인데 글로벌 퓨전에 160회짜리를 주력 승부로 때렸다가 좀 아쉽게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쩌나 9번마 올웨이즈 위너도 1200에서는요 상당히 강한 마필이에요. 자, 오늘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직전 경기도 강조해 말씀드렸죠. 가장 빠른 순발력, 한 수 위의 순발력은 올웨이즈 위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천지스톰이니 창센이 삼봉이니 다들 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올웨이즈 위너가 여기서 또 선행입니다. 문제는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는 거와 직전처럼 3번 게이트 선행을 가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9번마 올웨이즈 위너를 이번엔 충마로 놓고 가진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변 가능한 전력이다 라고는 평가가 됩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1200m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노래되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두둑하게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번마 뿌듯, 8번마 뿌듯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 경주 계속해서 지금 2척만 들어가고 있죠. 2척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까? 5번째 연속해서 2착을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직전 경주는 원래 대가리를 쳤죠. 대가리를 쳤는데 강착이 됐죠.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요거를 대가리 놓고 매치 파워에 한방 막건을 추천을 드리고, 그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녹음을 하러 갔거든요. 서울경마를. 녹음을 하러 갔다 오니까 이게 강착이 됐더라고요. 아주 황당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사실 강착을 줄 만한 그런 사유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뭐 어차피 뭐 방해를 받기는 했으니까 어쩌나 8번마 뿌듯은 오늘 입변상에서는 한 수 위의 능력입니다. 직전 경기는 2착이 아니에요. 대가리 친 거고, 그 전에도 계속 코차 반마신차 능력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은 결코 아닙니다. 8번마 뿌듯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착권에서 뭐 2번마 벌마소년, 또 3번마 킹더그레이, 5번마 자이언트홀드, 뭐 이런 마필들, 또 4번 글로리 알파, 이런 마필들이 뭐 골고루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4번마 글로리 알파가 감량기수 안장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즉 뭐 상대 선행마가 9번마 행운 만남이나 2번마 벌마소년인데, 뭐 2번마 벌마소년은 뭐 1조 마방에서 2마리 동반 출전해가지고 갖다 비빌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4번마 글로리 알파가 일단은 선행을 편하게 나서는 그림,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8번마 뿌듯도 오늘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선두권이 압박을 받는 그림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마 더비 에이스, 6번마 더비 에이스가 비록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노리셔야 돼요. 직전 경기로 강민이 요거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경기죠. 대가리 놓고 89.7배 89.7배를 딱 두 방으로 압축 승부 막거를 때려 먹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인류스타와 이 모닝코리아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렸는데, 두 마리 그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는 그 전개 상황의 불안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더비 에이스가 쫓아가서 대가리까지 쳤어요. 그래서 6번마 더비 에이스는 이번에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상황 같아요. 승군전이라서 요거는 짭짤한 배당 가능합니다. 그래서 8번마 뿌듯 놓고 4번, 6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시고, 뭐 인기 마필 중에 5번마 자이언트 홀드는 직전에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제가 꺾었어요. 깜빡이로 팔렸는데 이거는 그 전에 보여줬던 내용이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번에 또 팔리면 뭐 자이언트 홀드는 세게 볼 이유가 없고요. 2번마 벌마소년은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61 레이팅에 걸려있는 조건이다. 4번 뭐 골로리 알파가 65고, 그럼 당연히 뭐 승부는 4번 쪽으로 그렇게 읽어주셔야죠. 그래서 8번 뿌듯 놓고 4번, 6번, 자, 두 방으로 압축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식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배당판에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 확실하게 내가 대가리다, 자신있게 얘기할 만한 마필이 보이질 않아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초원강타, 8번마 휴즈로드, 3번마 강성대곡, 또 12번마 슈퍼탱크,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7번마 초원강타는 직전 경주도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시원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의 단점은 꾸준하게 뛰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직전 경주도 좀 이렇게 마지막 끝걸음을 남기긴 했는데 쫓아가는 과정이 나름 전개를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7번마 초원강타는 상대적으로 좀 전개운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8번마 휴즈로드는 직전 경주 늘어난 부담 중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끝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5.5 여전히 부담장 만만치 않죠.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은 오늘은 8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뭐 와일드 미스터라든가 구름이의 나비 이런 마필들 빠르죠. 블러싱바우도 그렇고요. 3번마 강성대국은 직전 경주 후리바람 놓고 후차권에서 강성대국 붙여가지고 10.9배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력이 굉장히 좋아요. 1800 적응력도 좋고 다만 부담 중량이 지금 1.5 늘어났고 직전 경주는 끝걸음에 여력이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코너에서 선행을 넘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쥐어짰던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조금만 길었으면은 초음강탁에 잡힐 뻔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마필들 지금 언급했던 인기 마필들 3번, 7번, 8번 뭐 12번 슈퍼탱크는 직전 경주 앞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날라온 거지 이거는 뭐 어부지 성격이 강했다고 봐요. 지금 문세영 기수라서 인기 바로 팔리지만 이거는 뭐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그런 마필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복병마를 놓고 가는 복병마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인데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인기 순위 한 6위권 됩니다. 대가리 놓고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이 다 불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복대복 막건까지도 엮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800 경주 거리에 대한 전개 상황의 변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에서는 의외로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저배당 경주 아닙니다.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무조건 터졌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페나코바, 8번마 에이스러너, 9번마 다이얼킹, 그리고 5번 오케이연답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이번 경주가 1200이나 1300m 정도만 됐다 하더라도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예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가 1400입니다. 1400 거리 경쟁력 부족한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경주 저배당 게임 아닙니다. 강민이 마지막 경주를 놓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터진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마리를 다시 한번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1400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되는 마필. 가장 안정적인 충마를 놓고 가야 되는데 강민이 놓고 가는 충마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확실하게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분명한 막건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경주 제대로 한번 때려 조져 먹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